안녕하세요. 토비앤몰리 브랜드 담당자 장은영입니다. 젖병 소재별 특성과 소독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젖병 소재는 플라스틱, 유리, 실리콘, 도자기 등으로 나뉘는데요. 그중 플라스틱 소재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내 사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PPSU, 조리원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PP, 그리고 PA, PES 등 플라스틱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PSU는 연한 노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며 간혹 어두운 회색 제품도 있습니다. 교체 주기는 6개월이지만 사용 빈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구성이 강해 파손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플라스틱임에도 내열 온도가 200도로 내열성이 높아 안전하며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젖병 소재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단점은 원재료 가격이 다른 소재에 비해 가장 비싸고 UV 소독기 사용 시 변색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색이 되었다고 해서 제품 이상은 아닙니다. 출시되고 있는 PPSU 젖병을 UV 소독기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시험 성적서가 있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산후조리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퇴소 시 증정하는 PP 소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약간 뿌연 색상의 소재로 내구성이 약해 교체 주기가 매우 짧은 편으로 3개월로 안내하지만 내열 온도가 100도로 내열성이 낮아 열탕 소독 시 변형되면 즉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이 소재는 2020년 기사에 나와 이목을 집중시켰었는데요. 바로 PP로 만든 젖병의 분유를 탈 때 수천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재는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산모교실이나 조리원에서 많이 증정되는데요. 가급적 조리원에 가실 때 다른 소재의 젖병을 미리 준비하시던지 준비된 젖병이 없어 사용하게 될지라도 열탕 소독은 안 하시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지만 WHO는 유아에게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줄일 것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열성이 낮은 PP 소재의 젖병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중 또 주의 깊게 보셔야 할 PA 소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신소재로 플라스틱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PPSU, PP 소재와 달리 유리처럼 맑고 투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내열 온도는 160도로 내열성, 내구성 모두 PPSU와 PP 소재의 중간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재는 나일론 소재로 고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병 크기가 미세하게 줄어들어 아기 수유량에 오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브랜드에서도 열탕 소독을 1분 이내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축기 브랜드에서 유축기와 함께 판매하여 구매하시는 산모님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고온 노출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유리 소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 소재는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운 소재로 10년 전에는 투명한 유리 젖병이 유행하였고 현재는 유리 겉면에 실리콘을 입힌 젖병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크래치에 강해 내구성이 좋고 수유기간 1년 내내 깨지지 않는다면 교체 없이 계속 사용해도 좋은 소재인데요. 이렇게 장점만 있으면 제일 많이 사용되어야 할 텐데 실제 PPSU가 훨씬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인데요. 바로 파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규산 유리는 물리적인 충격을 주지 않아도 갑자기 파손됐다는 뉴스 보도를 종종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갖고 있던 유리 젖병이 수유 시 갑자기 파손된다면 엄마나 아기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파손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투명한 유리 겉면에 실리콘 소재를 덧대어 만든 실리콘 유리 젖병이 최근 3년 새 성장세를 조금 보이는데요.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산으로 인해 뼈가 약해져 있는 산모님의 팔목에 굉장히 무리가 되는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빈 젖병만 들어보았을 때에는 가볍고 들만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젖병 안에 분유나 모유를 가득 채우면 무게감이 더해져 손목 건강에 무리를 주는 것이죠.
유리 자체만으로도 무거운데 거기에 또 무거운 실리콘을 덧대면 무게감이 상당해집니다. 이러한 파손의 위험과 산모 건강 위험이라는 커다란 단점 두 가지 때문에 유리 젖병은 산모님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리콘 젖병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스크래치에 강하면서 깨지지도 않아 플라스틱과 유리 소재의 우려사항을 보완한 소재입니다. 하지만 실리콘 젖병은 대부분 눈금이 인쇄 방식이 아닌 각인 방식으로 되어 조유할 때 불편하고 흐물거리는 소재 특성으로 조립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먼지가 달라붙고 변색 우려가 있어 미관상 좋지 못하며 무게감도 있어 손목에 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점점 성장하여 손을 쥐는 힘이 강해지면 병을 눌러 분유가 왈칵 나와 편하게 수유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재별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요약해보니 국내에서 임산부가 가장 선호하는 소재가 왜 PPSU인지 아시겠죠? 단점이라고는 비싼 가격 외에는 없으니 가장 오래 사랑받고 선택받는 것 같습니다. 젖병을 소독하는 방법에는 열탕, UV, 스팀, 젖병 세척기, 전자레인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산모님들의 관심을 받는 젖병 세척기, 열탕 소독과 UV 소독 방법 역시 모든 소재의 젖병과 부속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열탕 소독은 소재별 특징에 따라 반드시 소독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열 온도가 낮은 PP 소재의 젖병과 젖병의 부속품들은 빠른 시간, 즉 30초 이내로만 열탕 소독을 시행해 주시고 되도록 PP 젖병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사용 횟수를 줄이는 것을 추천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